연애할 때는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굴던 사람이 결혼 도장을 찍자마자 180도 변해서 나를 괴롭히는 지옥 같은 현실 상상해 보셨나요? 단순히 성격이 안 맞아서 좀 투닥거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천천히 말려 죽이고 나의 일상을 하나하나 파괴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형벌은 없을 거예요. 많은 분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눈이 멀어 상대방이 보내는 위험한 신호들을 원래 성격이 좀 예민해서 그래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깊이 고장나서 주변 사람들까지 병들게 만드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처음에 누구보다 매력적이고 완벽한 배우자감으로 자신을 포장한다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천사 같은 가면을 쓰고 완벽하게 연기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터져도 주변에서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기도 하죠. 실제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의 깊은 속사정을 들어보면 단순한 권태기나 변심 때문이 아니라 연애 시절에는 미처 몰랐던 상대방의 뿌리 깊은 마음의 병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심리 뒷담화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위해 결혼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위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동반자인지 아니면 내 삶을 소리 없이 무너뜨릴 파괴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예방주사가 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줄 예리하고 깊이 있는 심리학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치명적인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라 지금 내 관계를 직접 진단해 본다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당신의 직관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유형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꿈에 그리던 이상형처럼 다가올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줄 수 있지? 싶을 정도로 과한 칭찬과 선물을 쏟아붓고 당신을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죠. 하지만 이건 당신이 좋아서라기보다 당신이라는 멋진 사람을 곁에 둔 자신의 모습에 취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아주 맛있는 미끼를 던지는 것과 비슷해요. 일단 바늘을 물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미끼를 주지 않는 법이죠. 진짜 본 모습은 여러분이 약해졌을 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몸이 아프거나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해서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가 간절할 때, 보통의 연인이라면 같이 마음 아파하며 곁을 지켜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유형은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왜 너는 그렇게 나약해? 라거나 너 때문에 내 기분까지 망쳤잖아 라는 식으로 비난의 화살을 당신에게 돌려버리죠.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당신은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돋보이게 해주는 화려한 장식품이나 트로피에 불과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이 남들 앞에서는 여전히 세상에 둘도 없는 애처가나 혐오양처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예의 바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니 정작 집안에서 정서적인 압박을 당하는 당신만 바보가 되는 기분을 느끼게 되죠. 저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네가 복에 겨웠다는 주변의 말들은 당신의 입을 꽉 막아버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됩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은 오직 단둘이 있을 때만 당신을 향합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나의 눈물을 보고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하는 소음쯤으로 여기는지 말이죠.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은 눈꼽만큼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갈등의 원인을 당신에게 떠넘기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질 문제가 아닙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초반의 열정이라는 포장지를 과감히 벗겨내고 그 알맹이에 따뜻한 공감이라는 씨앗이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자존감을 채워주기 위한 소모품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경고 신호는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극단적으로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연애 초기에는 이런 모습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보여주는 뜨거운 열정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를 떠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병적인 불안함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중간이 없어요. 세상을 오직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나눕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을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우다가도 오늘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며 비난을 쏟아붓는 시기죠. 내 마음에 들 때는 천사고 조금이라도 서운하면 한순간에 악마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매일 아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오늘은 또 상대의 기분이 어떨지 현관문 앞에서 숨을 고르며 눈치를 봐야 하죠. 친구를 만나거나 일이 바빠서 연락이 잠시만 늦어져도 자신을 무시했다거나 사랑이 식었다며 난리를 칩니다. 때로는 내가 죽어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냐 라거나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내 마음을 안다는 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옥죄는 협박을 하기도 하죠. 많은 분이 이런 행동을 나를 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질투나 집착이라고 믿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텅 빈 내면을 채우기 위해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감정이 불안정한 사람과 결혼했을 때 배우자가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생을 상대의 감정 기복을 받아주느라 정작 당신의 마음은 바닥까지 닳아 없어지게 될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뜨거운 설렘보다 마음의 평온함인데 그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금 만나는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비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고치기 힘든 마음의 결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상대의 기분에 맞춰주느라 정작 당신 자신의 영혼이 타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편안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니까요. 지금 느끼는 그 불안감이 바로 당신의 본능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꼭 살펴봐야 할 아주 위험한 신호는 죄책감 없이 반복되는 거짓말과 책임감 없는 태도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사소한 약속을 잊거나 작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사랑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며 좋게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주목해야 할 건 거짓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마음의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미안해하기보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냅니다.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억지를 부리거나 또 다른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죠. 이들은 타인을 속이는 것 자체를 일종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을 이겼다는 묘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은 수많은 선택과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긴 여정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 문제나 이성 문제 혹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타인의 신뢰를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아주 뿌리 깊은 버릇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마음속에 미안함을 느끼는 센서가 아예 고장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울며불며 설득하고 가르치려 해도 쉽게 바뀌지 않죠. 이런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당신은 평생 상대방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의심하며 감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진짜 무서운 점은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당신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착해 보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당신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행동을 보입니다. 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 거야 라거나 네가 나를 그렇게 몰아세우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지 라는 말로 당신을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상대방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작은 틈새가 결국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듯 거짓말이라는 나쁜 습관은 결혼이라는 소중한 울타리를 한순간에 폭파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정직이라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실을 왜곡하는지 냉정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거짓이라는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성은 결코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유형은 사랑이라는 핑계로 당신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행동이 나에 대한 깊은 애정이나 보호 본능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너를 너무 아끼니까 걱정돼서 그래 라거나 세상이 험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아 라는 말들로 당신의 선택권을 하나씩 뺏어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고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아주 위험한 지배 욕구일 뿐입니다. 이들의 진짜 전략은 당신을 혼자로 만드는 거예요. 당신의 소중한 친구나 가족들을 은근히 깎아내리면서 그 사람들은 너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아. 혹은 결국 네 곁에 남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는 말을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그렇게 당신이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세상에 기댈 곳은 오직 자기뿐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는 당당해 보여도 속마음은 아주 불안하고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면 자신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질투하고 억누르려 하는 겁니다. 결혼 후에 이런 통제는 훨씬 더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경제적인 주도권을 독점해서 당신을 꼼짝 못하게 묶어두거나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숨막히게 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꿈을 가졌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상대방의 기분만 살피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문은 열려있는 것 같지만 심리적 쇠창살에 갇혀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정서적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상대방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검열하려 하거나 당신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인격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결혼은 서로의 날개가 되어 더 넓은 세상을 함께 날아가는 과정이지 한쪽의 날개를 꺾어 좁은 둥지 안에 가두는 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 곁에서 왠지 모르게 숨이 턱턱 막히고 눈치를 보게 된다면 그건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강력한 구조 신호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위험 신호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당신의 직관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화려한 조건이나 지금까지 함께 보낸 시간이 아까워서 마음속에서 울리는 날카로운 비상벨 소리를 애써 무시하곤 하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들인 공이 얼만데, 혹은 이제 와서 어떻게 그만둬 라는 생각 때문에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벼랑 끝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수십 년은 지금보다 수만 배 더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집에 사는 이벤트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온전히 공유하고 책임지는 무거운 현실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징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상대에게서 아주 강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절대 당신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마음의 결함은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영역이지 당신의 헌신과 희생으로 치유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저 사람도 언젠가는 바뀌겠지 라는 생각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슴 아픈 착각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의 특징은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안정감에 있습니다. 상대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된 것 같고 내일이 기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점점 작아지고 끊임없이 검열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면 그건 이미 죽어있는 관계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겨두는 마음의 흡혈귀와 같아요. 이들에게서 용기 있게 도망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한 선택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세요. 상대방이 나의 선을 존중하는지,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곁을 지키는지,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함을 가졌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들에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지금 즉시 그 관계에서 멈춰서야 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며 그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소중한 미래를 선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저희 심리 뒷담화와 함께 알아본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결혼을 고민 중인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세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평온하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 뒷담화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